예,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르기 TV 주치 고용곤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관절염, 특히 무릎 관절 같은 게 많이 걷는 관절이잖아요. 이런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나이에 의해서 연골이 닳아가지고 연골 손상 때문에 뼈하고 뼈 맞닿아서 아프신지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치료의 핵심들이 이 무릎 관절이나 연골만 치료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연골 손상 심하지 않을 때 연골 재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치료를 해왔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는 인공관절 수술가를 많이들 연구를 해왔는데, 쭉 관절염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염증이 모든 치료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뼈가 녹아내려서 결국 임플란트까지 하는 것 같은 경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절염도 결국은 염증에 시작해서 이 염증에 의해서 이런 연골이 손상되고, 그 손상된 연골에 의해서 염증이 더 일어나고, 그 관절을 이루고 있는 연골 밑에는 뼈도 염증이 오고, 그리고 무릎 주위에 있는 신경도 염증이 온다는 걸 알게 돼서 최근에 치료 개념들이 어떤 연골 재생도 연골 재생이지만 이 무릎 내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치료를 많이 바뀌고 있어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주사치도 마찬가지고, 또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분비물, 엑소즘이라는 거 있거든. 그런 걸 통해서 무릎의 염증을 가라앉히려고 그러고, 그리고 뼈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한테 드릴 정보는 그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위해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정보들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런 연구를 기반으로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 아프지 않습니까? 뼈가 부러져 아픈 이유는 뼈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뼈하고 뼈가 직접 만날 관절을 잃으면 얼마나 통증을 일으키겠어요. 그래서 이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한 두께가 한 3~4m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도 없고 혈관도 없어요.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 있든 간에 이런 연골이 손상되면은 그 연골에 있는 그 성분들이 이 뼈에 붙어 있을 때는 한 번도 우리 신체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아요. 저희가 코로나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게 들어오면은 열나고 하는 이유가 처음 들어온 이런 이 균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면역체가 움직여서 열나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뼈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흘러나오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면역체계들이 있어요. 싸우는 체계들이죠. 그런 방어군들이 이게 내 몸집에 없는 거라 생각해서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무릎에 열도 나고 발목에 열감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산물로서 물차는 염증이 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관절염의 시작은 이런 연골 손상에 의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열감이 나고 붓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이 무릎 내에 있는 면역체계에서 염증이 작용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연골을 손상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연골이 손상되면은 그 연골이 손상된 부분에 염증이 온다고 그랬죠. 그 염증의 나쁜 물질이 또 뼈로 침투를 해서 뼈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은 연골 상태는 괜찮은데 뼈가 이렇게 하얗게 부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뼈의 염증이거든요. 관절에 염증이 있어 그 나쁜 물질이 뼈를 염증 일으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뼈에도 혈관이 있거든요. 나이가 드시면 심장이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뼈에도 혈관이 잘 안 통해 가지고 뼈에 부종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뼈가 염증이 오는 증상이 올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아파요. 시큰거리고 아프고 계단 오를 때 아프고 맞닥고 하는 느낌이 올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연구가 안 됐어요. 최근에는 어떤 연구가 됐냐면은 뼈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가장 흔한 게 이 뼈에 염증 있는 부분을 밖에서 이렇게 이 주사기 같은 걸로, 이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뚫어줘 가지고 혈류를 좋게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 피 속에 있는 좋은 성장인자가 염증과 싸우거든요. 그래서 염증 있는 뼈에다가 자극을 줘 가지고 피가 잘 나오게 해서 염증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 개발됐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이 잘 들어오는 약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 약을 통해서 뼈에 혈관이 잘 들어오게 하고, 그게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개발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 모형 보시면 위에 뼈, 아래 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연골이 들어있고 연골판이 들어있는데, 정형외과 의사들의 대부분 관절경을 주로 수술하시고 연구하신 분들은 천공술을 하기도 하고, 또는
연골세포를 배양에 집어넣기도 하고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골 재생 쪽을 많이 했었고 인공관절을 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관절을 바꿔주는 수술을 많이 하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특히 관절경 수술하신 분들이 고민이 빠진 거예요. 왜냐면 관절경을 해가지고 연골을 재생했는데 계속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아픈가 고민들을 했는데 스페인에서 하는 의사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연골이 손상된 사람들이 많은 수가 또 나이가 드신 분들 연골 상태는 아직 나쁘지 않은데 무릎이 아프신 보니까 이 연골 3mm 밑에 있는 뼈가 손상이 돼 있고 뼈가 부어 있고 뼈에 염증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들은 의문을 갖고 이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다음 뭘 찾겠어요. 치료법을 찾아보고 그 치료를 해봐서 효과가 있나 없나 정말 맞는가를 검증하려고 하는 게 의사들의 또 과학자들의 그런 습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퇴행성 관절인데 연골 손상은 심하지 않고 오히려 뼈가 하얗게 부어있는 이 손상 부분에다가 주사를 넣었어요. 어떤 주사는 PRP를 썼던 거예요. 이분 참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PRP 속에 들어있는 농축된 혈소판에 있는 좋은 성장인자들 혈관을 만들어주고 염증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런 성장인자를 이렇게 주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년 지나서 그 뼈의 염증이나 뼈의 부종이 가라앉으면 통증이 좋아졌다는 것을 한 5년 전에 미국 발표를 했었어요. 최근에 제가도 한 3년 전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비단 연골뿐만 아니라 연골 못지않게 뼈도 중요한 거고 뼈의 염증이나 이런 부종이나 뼈에 손상이 있으면은 이 뼈의 재생을 돕기 위해서 어떤 치료법을 하면은 좋을까를 연구를 해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PRP 치료법 또는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천공을 해가지고 혈육을 나오게 하는 그런 천공법 또는 요즘에는 줄기세포, 지방줄기세포라든지 또는 골수를 집어넣어서 무릎 뼈에 관절에 있는 뼈도 치료하고 염증을 치료하는 쪽으로 많이 개념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이 57세 된 여자분인데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보통 저희가 보면 이 검은 게 뼈고 위에 뼈, 아래 뼈가 있고 요 하얀 부분이 연골이 손상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회색으로 보이는 게 연골인데 여기 연골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골에 손상이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해서 연골 재생을 했던 거예요. 이 하얀 게 연골이거든요. 이게 정상 연골인데 아픈 쪽 안쪽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분한 것처럼 파여 있잖아요. 연골이 손상돼가지고 이렇게 분한 것처럼 파여 있는 아까 MR에서 보였던 그 연골 손상된 부분이 보였던 거예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 재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연골이 잘 나왔나 보기 위해서 6개월 있다가 한번 MR을 다시 한번 찍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이 연골이 좀 나와 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연골 재생은 잘 됐고 괜찮을 거다게 설명을 드렸어요. 환자분이 계속 아프시다는 거예요. 연골 재생을 잘 됐다니까 안심을 하고 집에 가셨는데 계속 아프셔서 몇 번씩 오셨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 뼈 부분이 연골은 문제가 아닌데 이 뼈가 어때요? 하얗게 변해 있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환자분한테 연골 재생은 잘 됐는데 이 뼈가 많이 부어 있다. 원인은 뭐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 관절염에 있는 염증 때문에 붓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나이 드신 분들이 뼈가 약하니까 뼈가 이렇게 걷다가 삐끗하면서 부러지면서 부러지면 붓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약물을 복용해서 스테로이드 같은 거 복용해서 붓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지만 또 이유 없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같아서 제가 이분한테 설명을 하고 치료 과정 어떻게 했냐면요. 잠깐 수면으로 재우는 거예요. 잠깐 수면으로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하는 것처럼 수면으로 재우고 뼈의 괴사의 부분에다가 이런 밖에서 드릴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가 좀 나오게 하고 이분을 연골은 잘 나올 거니까 뼈가 원이나 싶어서 뼈에다 이렇게 천공을 해주고 이 PRP 자기걸 뽑아가지고 PRP를 위아래에 한 2개씩 주사를 놔준 거예요. 그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PRP 안에 있는 또는 줄기세포도 많이 씁니다. 요즘 줄기세포 안에 있는 좋은 성장인자나 좋은 이런 것들이 뼈의 손상된 부분에 들어가서 혈관을 잘 자라게 해주고 또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시간 15분밖에 안 걸리고 바로 걸어 나가시고 활동은 바로 하시는 거예요. 목발도 안 짚고. 다만 한 3주 정도는 조금 조심해서 보행하라 했는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몇 개월만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좋아진 거예요. 이 하얗던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환자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정말 너무너무 아팠는데 어떻게 이런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좋아졌는지 신기하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
했던 분이에요. 연골만 통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연골 못지않게 뼈에 있는 염증, 뼈에 있는 손상도 관절에 엄청난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걸 무시해버려 가지고 환자들이 많은 그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이 뼈가 얼마나 관절에 중요한지 설명드리고, 이게 이런 그 예능성의 정보가 아니라 정말 치료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이 평생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저도 공부하고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행복한 노후를 보낼수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